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삶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그 신호들을 우리는 과연 제대로 알아차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분은 올해 66이 되신 김정숙 씨라는 분입니다. 정숙 씨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전부죠.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정숙 씨. 창문을 열면 보이는 풍경도 늘 똑같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의 빨간 지붕, 그 사이로 보이는 작은 산자락, 그리고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참 신기하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일상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일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가 버리니까. 정숙 씨도 그랬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같은 길로 시장에 장을 보러 가고 같은 프로그램을 보며 저녁을 먹고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는데 뭔가 허전한 마음만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정숙 씨에게는 조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말이죠. 첫 번째는 지난주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갑자기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난간에 앉는 거예요. 그냥 잠깐 쉬었다 가는 줄 알았는데 그 까치가 정숙 씨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깍깍 울더니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참 이상하네. 정숙 씨는 혼잣말을 하며 까치를 바라봤어요. 까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동쪽 하늘로 날아가 버렸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고 했는데, 하지만 정숙 씨는 금세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나이 들어서 괜한 상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길가에 핀 개나리꽃이 유난히 노랗고 예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도 그냥 지나쳤던 꽃인데 왜 오늘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정숙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꽃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람이 살짝 불더니 개나리꽃잎 하나가 정숙 씨의 어깨 위로 떨어진 거예요. 신기한 건 그 순간 정숙 씨의 마음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젊은 시절 신혼 초에 남편과 함께 창경궁에 개나리꽃 구경을 갔던 날의 기억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 여보, 우리도 이 꽃처럼 늘 희망을 잃지 말자. 가슴이 좀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는 그런 기억들을 일부러 멀리 하려고 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정숙 씨는 어깨 위의 꽃잎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세 번째 신호는 며칠 뒤 저녁에 왔어요.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된 게 아니라 유독 정숙 씨네 집만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평소라면 빨리 전기가 들어오기만 바랐을 텐데 이상하게 그 촛불빛이 참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촛불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정숙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도 이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촛불빛도 어둠을 밝히고 있잖아. 내 삶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1시간쯤 지나서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정숙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무엇인가가 정리된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4번째 신호가 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정숙 씨가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해가 뜨는 광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황금빛 햇살이 마치 천국의 계단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꿈 하나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 품었던 꿈. 그 꿈은 바로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인생에서 이런 작은 신호들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자연이, 때로는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때로는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정숙 씨도 이제야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삶이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숙 씨가 품고 있던 그 오래된 꿈은 다름 아닌 그림이었어요.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에 정숙 씨는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특히 수채화를 무척 좋아했어요. 꽃과 나무, 바다와 하늘,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은 깊은 서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붓을 잡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거든요. 가끔 미술용품점 앞을 지날 때면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었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일출을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저런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 구름의 경계선을 붓으로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40년 넘게 잠들어 있던 화가의 혼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오후, 정숙 씨는 평소와 달리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는데 늘 지나가기만 했던 곳이었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할머니의 온화한 표정, 연못가에서 빵 조각을 던져주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그리고 물 위에 떠있는 오리들의 평화로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그림이 될 수 있겠네.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벤치 옆에 핀 진달래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연한 분홍색 꽃잎이 오후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정숙 씨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핸드백에서 볼펜과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평소에 장볼 목록을 적는 수첩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그 진달래꽃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서툰 손으로 볼펜으로 그리는 그림이라 어설펐지만 정숙 씨는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는 기쁨을 느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감각, 대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려고 애쓰는 그 집중의 순간. 아, 이 느낌이 얼마나 그리웠던가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군요. 정말 잘 그리시네요. 고개를 돌려보니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따뜻한 인상의 분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끄적거려 본 거예요. 정숙 씨는 살짝 부끄러워하며 수첩을 덮으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감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분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정숙 씨는 다시 수첩을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박선영이라고 해요. 혹시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오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 정숙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신호일까요? 방금 전까지 그림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다니.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정숙 씨는 머뭇거렸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수업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70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림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더 깊이 있는 작품을 그리시거든요. 박선영 선생님의 말에 정숙 씨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죠. 그런데 그림 도구도 없고 수업료도. 처음에는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돼요. 수업료도 그리 비싸지 않아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첫 시간은 무료 체험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10만 원. 정숙 씨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보험금이 있었고 아껴서 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수업이 있어요. 한 번만 와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만두셔도 되니까요. 박선영 선생님은 명함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숙 씨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교실. 박선영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그림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큰딸 미영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숙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아마 딸은 엄마,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에요? 라고 말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정숙 씨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달빛도 그림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연한 노란색? 아니면 은색에 가까운 하얀색? 그러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당신은 그림 그릴 때가 가장 아름다워. 신혼 초에 정숙 씨가 작은 스케치북에 꽃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남편이 뒤에서 살며시 말했던 그 한마디. 그때는 부끄러워서 얼굴만 빨갛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남편이 해준 가장 큰 격려였던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정말 다시 시작해봐도 될까요?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창문 너머로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다시 벗어나면서 달빛이 더욱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남편이 그래, 해봐라고 대답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결심했어요. 일단 한 번만 가보자고. 무료 체험이니까 부담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니까. 하지만 그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기대와 설렘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화요일까지는 아직 며칠이 더 남아 있었는데 정숙 씨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기다림 자체가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기도 했어요. 뭔가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일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화요일이 다가왔어요. 정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마치 첫 출근을 앞둔 새내기처럼 마음이 설렜어요. 문화센터까지 가는 길, 정숙 씨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어요. 갑자기 용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과연 그곳에 어울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그릴 텐데. 하지만 문화센터 건물 앞에 섰을 때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 받았던 그 신호들을 떠올렸어요. 까치, 개나리꽃이, 촛불, 그리고 아름다운 일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 번만 해보자. 정숙 씨는 마음을 다잡고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선 정숙 씨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복도 벽에 걸린 수채화 작품들이었어요. 꽃, 풍경, 정물, 각각의 그림마다 그린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의 이름이었어요. 김순덕, 박영자, 이정호. 그 이름들을 보니 정숙 씨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어머, 정말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반가운 목소리에 정숙 씨가 돌아보니 박선영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 정말 괜찮을까요? 정숙 씨는 여전히 조금 불안해했어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교실로 들어가니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정말로 다들 정숙 씨와 비슷한 나이대셨고 서로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숙 씨의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김정숙 씨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반가워요. 저는 이순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벌써 1년째예요. 옆에 앉으신 분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그림 도구 잡는 것조차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순희 씨가 덧붙였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박선영 선생님은 오늘의 주제를 설명했어요. 바로 봄꽃 그리기였어요. 교실 한가운데 놓인 꽃병에는 벚꽃가지가 꽂혀 있었고 그 연한 분홍빛 꽃잎들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법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그 순간의 기분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그림이죠. 선생님의 말씀이 정숙 씨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렇다, 예전에 그림을 그릴 때도 그랬었어요. 기교를 부리려고 하지 않고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정을 붓 끝에 담으려고 했었죠. 선생님이 정숙 씨에게 기초적인 재료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수채화 물감, 붓, 그리고 수채화지. 오랜만에 만지는 그 재료들의 감촉이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물감 냄새를 맡는 순간 정숙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천천히 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즐기시면 돼요. 선생님이 정숙 씨 옆에서 부드럽게 격려해 주셨어요.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붓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어요. 과연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연한 분홍색 물감이 물과 어우러져 종이 위에서 번져가는 모습. 정숙 씨는 그 순간 완전히 그림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꽃과 자신만이 남은 것 같았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정숙 씨는 붓을 내려놓았어요. 그림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벚꽃의 연한 분홍빛과 가지의 갈색이 어우러진 모습이 종이 위에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돼 있었어요. 어머, 정말 잘 그리셨네요. 옆에 앉은 순희 씨가 탄성을 질렀어요. 정숙 씨, 정말 감각이 있으시네요. 오랜만에 붓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박선영 선생님도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정숙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의 걸음걸이는 아침에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가볍고 탄력이 있었어요. 가방 속에는 오늘 그린 그림이 소중하게 들어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길가의 나무들, 하늘의 구름,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림의 소재로 보였어요. 아, 저 구름의 형태도 재미있네. 저 아이의 표정도 그려보고 싶고. 정숙 씨의 화가의 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그림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펼쳐놓고 바라봤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그린 첫 작품. 정숙 씨는 한참을 그 그림을 바라보며 뭉클한 감정에 젖어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둘째 아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니?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 정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전화만으로도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린 거예요. 잠시 망설이다가 정숙 씨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사실 오늘 그림 수업을 받았어. 그림 수업이요. 엄마가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어요. 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하더라고. 오랜만에 붓을 잡아보니까 참 좋더구나. 아, 그러셨구나. 좋으시네요, 엄마.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런데 혹시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수업료라던가. 괜찮아. 그리 비싸지 않아. 그래도 혹시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그림 좋아하신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가끔 그림 그리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아들의 따뜻한 지지에 정숙 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다시 그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그려볼까? 어떤 색을 써볼까?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온 세상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득했고 자신은 그 속에서
자유롭게 붓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시련과 함께 오는 법이에요. 며칠 후 정숙 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대와 걱정이 찾아왔는데 그 며칠 후 토요일 오후 큰딸 미영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데 그날은 예고 없이 나타났죠. 얼굴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엄마, 민호한테 들었는데 그림 수업을 받으신다고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 씨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역시 딸은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그리고 돈도 아깝고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끔 용돈 드릴 때까지 아껴두세요. 미영이의 말에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참 서운했어요. 미영아,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니? 하고 싶은 거야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이가 벌써 66이시잖아요. 이제 와서 그림을 배워서 뭘 하시겠어요? 화가가 되시겠다는 건 아니죠. 딸의 차가운 현실론에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다, 자신이 화가가 될 수는 없었어요. 이 나이에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도 없고, 그렇다면 정말 의미 없는 일인 걸까요? 그리고 엄마, 요즘 사기도 많다고 해요. 노인분들 상대로 이것저것 가르쳐 준다면서 돈만 받아내는 곳들도 있다던데 혹시 그런 데는 아니겠죠? 미영아, 그런 것 아니야. 선생님도 좋은 분이시고 다른 분들도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대시고 그것도 문제예요. 엄마가 거기서 무슨 파벌 같은 데 휘말리면 어떡해요?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괜한 시비나 질투 같은 것들 생기잖아요. 정숙 씨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딸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아, 엄마가 그렇게 철없는 사람처럼 보여?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요즘 혼자 계시니까 좀 외로우시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에 쉽게 마음이 쏠리시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쉽게 마음이 쏠린다고. 정숙 씨는 딸의 그 말이 가장 상처였어요. 마치 자신을 외로운 노인네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만 TV 보고 앉아 있어야 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좋은 취미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독서 모임이나 등산 모임 같은 돈도 별로 안 들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것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림이 좋아. 모녀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영이는 답답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고 정숙 씨는 서운한 마음에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서.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내 돈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그때 가서 괜히 돈 썼다 하실 거예요. 미영이는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민호도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좋다고 했어도 자식들이 부모님 걱정 안 하겠어요? 딸이 돌아간 후 정숙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딸의 말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거든요. 실제로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그리고 민호도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을까? 겉으로만 좋다고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수업날이 다가왔지만 정숙 씨는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과연 가야 할까? 딸 말대로 그냥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화요일 아침, 평소라면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을 시간인데 정숙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내가 너무 철없게 생각했나? 정말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는 건가?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였어요. 누구인지 확인해보니 순희 씨에게서 온 거였어요. 정숙 씨, 오늘 수업 오실 거죠? 지난주에 그리신 그림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그려볼까요? 기대돼요. 순희 씨의 따뜻한 메시지를 보니 정숙 씨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어요. 집을 나서려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초라하고 우울해 보이는 모습. 이게 정말 자신이 원하는 모습일까? 그때 지난주에 그렸던 벚꽃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던 그 그림.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벚꽃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순간의 감동, 붓을 잡았을 때의 설렘, 이 모든 걸 포기하라고? 정말 정숙 씨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아,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 같았어요. 살아생전 남편이 늘 해주던 말. 여보,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정숙 씨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가보자. 적어도 오늘 한 번은 더 가보자. 그리고 자신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이것이 정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인지 직접 확인해보자.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 정숙 씨. 하지만 문화센터로 향하는 그 길에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 아주머니였는데, 박 씨 아주머니는 정숙 씨와 같은 아파트 동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소문내기를 좋아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정숙 씨를 발견하자마자 반가운 척 다가와 앉았어요. 어머, 정숙 씨,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평소에는 이 시간에 안 보이시던데. 정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분한테 들키면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날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그냥 나가는 길이에요. 어디로요? 혹시 병원이에요? 요즘 우리 나이에는 병원 안 갈 날이 없잖아요. 박 씨 아주머니는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정숙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댈. 그때 정숙 씨의 가방에서 수채화지 일부가 살짝 보였어요. 박 씨 아주머니의 눈이 번쩍했어요. 어머, 저게 뭐예요? 그림 종이 같은데. 그냥 설마 정숙 씨가 그림을 그리세요? 어머, 대단하네요. 그런데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정. 숙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아, 그래요? 박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어요.
약간 비꼬는 듯한 톤으로 참 여유로우시네요. 저는 손자 봐주느라 집안일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런 취미 생활까지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숙 씨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치 자신이 한가해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에 그림이 뭐 그리 중요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시든지 좀 더 실용적인 걸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용적인 것이요? 그럼요. 그림 그려서 뭐 해요? 팔 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돈만 들지 않나요? 박 씨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딸의 반대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웃에서도 이런 시선으로 보는구나. 그리고 말이에요. 문화센터 그런 데 다니면 사람들 사이에 경쟁의식 같은 것도 생기고 괜히 스트레스만 받게 돼요. 제 친구가 그런 데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툰 일도 있거든요. 버스가 문화센터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숙 씨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 같았어요. 박 씨 아주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럼 저는 여기서 내려요. 정숙 씨는 간신히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건 신중해야 해요. 박 씨 아주머니의 마지막 당부 아닌 당부를 들으며 정숙 씨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까? 문화센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정숙 씨. 그때 뒤에서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 씨! 오늘도 오셨네요. 돌아보니 순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정숙 씨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순희 씨, 안녕하세요. 어머,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희 씨의 세심한 관심에 정숙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딸의 반대, 이웃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순희 씨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 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똑같았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바쁘고 매일매일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여기를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특히 제 큰아들이 정말 심하게 반대했어요. 엄마, 그런데 다니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라고. 하지만 제가 계속 다니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더니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줘요. 순희 씨의 말에 정숙 씨가 귀를 기울였어요. 정숙 씨,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가가 되려고? 돈을 벌려고?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정숙 씨도 그림을 그릴 때 느꼈던 그 감정. 살아있다는 느낌, 뭔가를 창조한다는 기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이 교실에 들어서자 박선영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숙 씨,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지는 않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수업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풍경화였어요.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사진 자료들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을 그려보세요. 실제로 가본 곳이든 사진으로 본 곳이든 상상 속의 풍경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풍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숙 씨는 붓을 들고 생각에 잠겼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 그것은 신혼여행 때 남편과 함께 갔던 설악산이었어요. 단풍의 절정이었던 그 가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본 그 장엄한 풍경.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정숙 씨는 모든 걱정을 잊었어요. 딸의 반대도, 박씨 아주머니의 피아냥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 아름다운 가을산의 풍경만이 남았어요. 주황색과 노란색, 빨간색이 어우러진 단풍잎들, 그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들. 정숙 씨의 붓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정숙 씨는 붓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봤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그날의 감동이 살아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바라본 그 아름다운 풍경, 그때 느꼈던 행복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숙 씨,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순희 씨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하나둘씩 정숙 씨의 그림을 보러 왔어요. 와, 단풍 색깔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이 구도도 참 좋고요. 정말 그림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들으며 정숙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기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기쁨. 박선영 선생님도 정숙 씨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정숙 씨, 정말 놀라워요. 이 그림에서 진짜 사랑이 느껴져요. 단순히 풍경을 그린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까지 고스란히 담아내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정숙 씨의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렇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었어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느꼈던 그 무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성취감과 자신감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오늘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림 속의 단풍산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그 안에는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여보, 내가 해냈어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잘했어.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운 사람이야. 남편의 목소리. 집에 도착해서 그림을 책상에 펼쳐놓고 바라보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아들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정숙 씨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딸의 반대, 이웃의 시선, 그리고 수업에서 느낀 기쁨까지. 엄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누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걱정되는 마음이니까.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희에게는 더 중요해요. 민호의 따뜻한 말에 정숙 씨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리고 엄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엄마가 그린 그림들 좀 보여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오늘 그린 단풍산 그림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림들이 쌓여가면서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전시회라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대단한 전시회는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꿈을 품으며 정숙 씨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 이런 기대감으로 잠들어간 정숙 씨에게는 곧 더욱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정숙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어김없이 수채화 교실을 다녔어요. 처음에 망설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 시간이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숙 씨가 그린 그림들은 점점 늘어갔어요. 꽃, 나무, 바다, 하늘,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딸 미영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정숙 씨가 전화할 때마다 밝고 생기 있는 목소리를 듣다 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선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특별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달에 우리 동네에서 작은 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거기서 우리 수채화 교실 작품 전시를 해보면 어떨까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수강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전시회라니. 와, 물론 부담 갖지 마세요. 아주 작은 규모의 전시예요. 지역 주민들이 와서 구경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그린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순희 씨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림들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니.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찬성의 의사를 표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망설였어요. 전시회라니, 자신의 그림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수준일까? 정숙 씨는 어떠세요? 특히 정숙 씨 작품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의 권유에 정숙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설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다시 펼쳐놓고 바라봤어요. 처음 그린 벚꽃, 단풍산 풍경, 그리고 최근에 그린 바다와 갈매기들. 각각의 그림마다 그때의 감정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지 확인해보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미영이가 어린 손녀 지우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엄마,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어머, 우리 지우 할머니 보러 왔구나. 7살인 지우는 정숙 씨의 품에 안기더니 갑자기 책상 위에 펼쳐진 그림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와,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할머니가 그렸어. 지우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 진지한 모습에 미영이도 덩달아 그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그리신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특히 단풍산 그림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아빠랑 신혼여행 갔던 설악산이죠? 응, 맞아. 와, 정말 그때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마치
그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미영이의 진심, 어린 감탄에 정숙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딸이 드디어 자신의 그림을 이해해 주는구나. 할머니, 이 그림 너무 예뻐요. 우리 집에도 하나 그려주세요. 지우가 천진하게 말했어요. 그래, 지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할머니가 그려줄게. 정말요? 와, 엄마, 할머니가 저한테 그림 그려주신대요. 지우의 기쁨에 미영이도 덩달아 웃었어요. 그리고 정숙 씨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네요. 이 그림들을 보니까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 미영아, 그리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엄마가 그림 수업 받으신다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요즘 엄마 목소리가 너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으시고 딸의 변화된 마음에 정숙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 혹시 전시회 같은 거 계획 있으세요?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정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먼저 전시회 얘기를 꺼내다니. 사실 선생님이 제안하셨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 왜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꼭 보러 갈게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돌아간 후 정숙 씨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나이가 많다고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전시회 당일 작은 동네 문화센터 로비였지만 정숙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의 그림들이 액자에 곱게 담겨서 벽에 걸려있는 모습, 꿈만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미영이와 지우, 그리고 민호까지. 심지어 민호는 부인과 아이들까지 데려왔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예뻐요. 손자 현우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림들을 구경했어요. 그 중에는 박씨 아주머니도 있었어요. 예전에 비꼬던 그분이 이제는 정말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뭔가 시작해볼까 봐요. 전시회가 끝난 후 정숙 씨는 순희 씨 그리고 박선영 선생님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정숙 씨,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가족분들도 모두 자랑스러워하시고. 순희 씨가 말했어요. 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손녀분이 할머니 그림 자랑하는 모습 정말 예뻤어요. 선생님도 덧붙였어요.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순희 씨,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뭘요? 정숙 씨가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생전에 늘 해주던 그 말. 여보,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운 사람이야. 여보, 내가 해냈어요. 정말로 다시 시작했어요.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잘했어, 정말 잘했어 라고 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정숙 씨는 이제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일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정숙 씨에게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잠들어 있는 꿈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도, 시간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핑계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정숙 씨처럼 말이에요. 66에 다시 시작한 그림.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오늘 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모두 아름다운 그림처럼 피어나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